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3) 사람 살리우 흥 누가 죽이느냐? 검은 그림자는 시근시근 짐승 같은 숨길을 자빠진 아사녀에게 내뿜으며 덤벼들었다. 에구, 죽겠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천근이나 되는 듯한 사내의 몸뚱어리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떠다박 지르며 아사녀는 바락바락 악쓰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바에야 악지가 무슨 악지냐? 검은 그림자는 버둥거리는 아사녀의 두 손목을 한 손에 gem쳐 잡으려고 곱이 끼었다가 소리치는 입부터 틀어막으려 들었다. 밑에 깔린 이가 고개를 사납게 뒤흔들기도 하였거니와 어두움 속이라 누르고 있는 놈의 손은 허청만 짚고 얼른 입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람 살려! 쇠된 목소리는 연거푸 밤공기를 찢었다. 검은 그림자는 할 수 없이 깔아붙였던 몸뚱이를 웅크리고 두 손으로 아사녀의 입을 움키려 하였다. 그 서슬에 아사녀는 잽싸게 몸을 빼쳐 화다닥 일어나며 젖먹던 힘을 다들여 대드는 검은 그림자를 뿌리쳤다. 도적이야! 도적이야! 소리소리 지르며 아사녀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려 하였건만 문은 손쉽게 열리지 않았다. 마침내 쇠깍지 같은 팔뚝은 아사녀의 가는 허리를 휘청하도록 부둥키고 말았다. 장작개비처럼 뻣뻣한 팔꿈치로 잡힌 이의 겨드랑이를 치슬러 버퉁개를 지르며 억센 손은 더듬어 올라와 아사녀의 코와 입을 얼싸 틀어막는다. 아사녀는 인제 소리는커녕 숨도 옳게 못 쉬고 안간 힘을 쓰며 몸부림을 쳤으나 마치 독수리의 발에 챈 참새가 팔딱거리는데 지나지 않았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흉측한 팔뚝과 소나기에는 더욱 무서운 힘이 오르며 잡힌 몸이 바스러지는 것 같다. 내가 맺힌 년이야. 맺힌 년이야. 경황 없는 가운데에도 아사녀는 제가 저를 꾸짖었다. 천리 밖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오리라고 그 걸신을 하였던고, 하마하마 들어닥칠 줄을 어찌 어림없이 믿었던고, 다른 날 다른 밤을 다 내놓고 하필 이 끔찍한 오늘 밤에 그가 돌아온다 생각하였던고. 아무리 잠결인들 이 흉한 놈이 울타리 뜯는 것을 번연히 듣고도 그냥 내버려 두다니, 그 흉물스런 발자취를 아사달림의 기척으로 반기다니, 어림없이 마음이 달뜬 탓에 이런 욕을 볼 줄이야. 이 짐승 같은 놈을 남편으로 그릇 알아본 이 눈을 빼고 싶다. 이 흉측한 놈을 아사달림이라고 부른 입술을 뜯고 싶다. 그 더러운 몸뚱어리를 얼싸안은 이 팔뚝을 잘라버리고 싶다. 아사녀는 인제 팔딱거리는 기력조차 풀려지는 것을 느꼈다. 제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용을 쓰는 순간 그 흉한도 대항거리로 우적 기운을 내어 아사녀를 팔랑개비 같이 쓰러뜨렸다. 아까 한번 놓친 데 혼이 났던지 흉한은 쓰러진 이의 가슴을 무릎으로 잔뜩 깔아 용신을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여전히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무엇을 생각하였던지 제 번거지를 벗었다. 번거지를 뚫뚫 말아
아사녀의 복장과 내 무릎 밑에 끼우고 나서 다시 제 허리끈을 끌었다. 그리고 다시 제 번거지를 빼내어 도리질하는 아사녀의 입을 아갈자비를 하고 허리끈으로 친친 동여맨다. 이래도 소리를 지를까? 히! 흉아는 코웃음을 치고 발버둥 치는 아사녀의 두 다리를 제 두 무릎 사이에 끼어 누르며 이번에야말로 맥이 풀린 아사녀의 두 손목을 한 손에 휘어잡게 되었다. 인제도, 아사녀는 무엇보다도 그 흉안의 웃는 소리가 소름이 끼쳤다. 놈의 말 맞다나 인제 아무리 앙탈을 해도 헤어날 길이 없다. 죽여라! 죽여! 아사녀는 울 때에 피를 끌어올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걔도 제 주인으로 속았는지 짖지도 않는다. 그때였다. 뒷곁에서 두런두런하는 인기척이 아드막해진 아사녀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놈이 여기를 뚫고 들어갔네 그려. 원 죽일 놈 같으니. 죽은 듯이 아무 소리가 없던 삽살이가 이제야 어디서 내닫는지 캥캥하며 오르르 뛰어나온다. 벼랑간 방문이 환해지며 횃불을 들고 오는 듯한 발자취가 벌써 우둥우둥 마루에서 났다. 74. 인기척이 나자 흉안의 손짓은 더욱 황급해졌다. 해치던 옷자락을 인제 마구 찢어 제친다. 그러나 뜻밖의 사람 소리에 새 기운을 얻은 아사녀가 모지름을 쓰는 바람에 한 손에 gem쳐쥐었던 두 손목을 놓치고 말았다. 추근추근하고 미련한 흉안도 그제야 만사가 틀린 줄 깨달은 모양이었다. 에이. 혀를 한번 차고 꼬았던 다리를 풀고 달아날 문을 찾았으나 그 손길이 채 문에 닿기 전에 바깥에서 먼저 문을 열어 젖들였다. 흉안의 콧배기를 짖을 듯이 횃불을 들이대고 들어오는 사람은 팽개와 싹불이었다. 이놈 작지야! 팽개는 흉안을 보고 호통을 쳤다. 흉안은 허리끈을 끌은 탓에 고이침이 헐렁 벗겨져 내려가는 것을 두 손으로 잔뜩 쥔 채 핏발선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 생각지 않은 방해자들을 노려본다. 이런 경우에도 찬찬한 팽개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들어와 횃불로 먼저 초에 불을 다리고 아사녀 곁으로 와서 우선 아갈잡이 한 것부터 끌어놓았다. 풀어 헤쳐진 젖가슴에는 사나운 손자국에 지나간 자취가 불긋불긋 여기저기 꽃잎을 그리고 질수샘이 다 된 아래옷이 그나마 갈기갈기 찢어져 눈덩이 같은 허벅지가 반나마 드러났다. 깨문 입술에는 피가 방울방울 맺혀 떨어진다. 아주머니. 팽개는 어색한 듯이 한마디 부르짖었다. 아사녀는 긴장했던 마음이 일시에 풀리자 정신조차 잃어버린 듯 눈까지 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늘어졌는데 새근새근하는 가쁜 숨길만 지나간 모진 싸움에 벅차고 괴롭던 것을 알리는 듯하다. 아주머니. 팽개가 또 한 번 부르짖자 그 은은껍질 같은 눈시울이 살짝 열리다가 제 꼴이 너무 사나운 것을 알아차렸던지 옳게 깔아놓지도 못한 이불자락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돌아누워 버린다. 팽개는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작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작지는 팽개가 아사녀의 곁으로 간 틈을 타서 몸을 빼치려 하였으나 싹부리가 문을 막아서 서 있었기 때문에 달아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숨만 헐레벌떡거린다. 이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게 무슨 짓이냐? 팽개는 어느 틈에 작지 옆에 와서 섰다. 작지는 맹렬한 기세로 돌쳐서며 내 놈은 그게 무슨 짓인지 입대 모르느냐?
내 놈은 왜 아닌 밤중에 남의 호라시 자는 방에 들어왔느냐? 하고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도리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 이놈이 벼랑간 환장을 했나? 이놈아, 내가 내 놈 모양으로 혼자 왔느냐? 팽개는 적반하장격으로 대어드는 작지의 기세에 적이 서먹서먹해졌다. 이놈아, 둘이만 다니면 고만이냐? 싹부리는 내 놈의 병정, 싹부리 같은 놈 10놈을 데리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 놈이 눈 한 번만 껌쩍하면 언제든지 꽁무니를 뺄 놈인데. 이놈을? 하고 싹불은 펄쩍 뛰며 작지의 뺨을 냅다 갈기었다. 오냐, 너희 놈은 두 놈이고 나는 혼자다. 실컷 때려라, 때려! 이놈 싹부라, 너도 사람의 외양을 갖춘 놈이 그래 쌀대박이나 얻어먹는다고 친구 옆편내 호려내는데 병정이나 서고 다닌단 말이냐? 이놈이? 싹불은 치를 떨며 작지의 멱살을 잡아끈다. 이놈, 이리 나오너라, 마루에 나오너라! 나가마, 염려 마라. 너희들이 해사를 놓은 다음에야 내가 아사녀방에 만년을 있으면 뭘 하느냐? 후당퉁탕 두 놈은 마루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였다. 팽개도 평일에 점잠 빼던 것은 어디로 갔는지 덤벼들어 늘씬하게 작지를 후려갈겼다.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싹불은 작지의 목을 지극히 밟았다. 어휴, 사람 죽네. 이놈들이 사람 죽이네. 이놈들아, 우뽀와 장달도 발을 끊었고 나도 내일부터는 이 문전에 얼씬을 안을 테니 너희 두 놈이 아사녀를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뜻대로 하려무나. 왜 이놈들아 너무 좋게 되어서 사람을 죽이려 드느냐? 이놈이 그래도 아가리를 함부로 놀려? 그놈을 아갈잡이를 해라. 저 방에 끌어놓은 번거지와 제 허리끈으로 우리 아주머니 원수를 갚자. 우리 아주머니, 이놈 팽개야, 이 음흉한 놈아. 낯살이나 먹은 놈이 어디 계집이 없어서 아주머니 하면서 행투를 내려드느냐? 아서라, 아서! 작지는 죽도록 얻어맞으면서도 노상 입정을 놀리었다. 75. 그 이튿날부터 팽개와 싹불은 아사녀 집에 사랑방을 치우고 들게 되었다. 장달과 읍보 사단쯤은 오히려 깨소금이요. 무참한 작지의 흉행이 또다시 생기는 날이면 한 번은 천우신조로 요행이 모면을 하였지만 두 번째까지야 외롭고 연약한 아사녀로 다시 막아내기 어려운 노릇이니 돌아가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한들 멀리 간 친구의 우정을 생각한들 재백사하고라도 외동따님과 젊은 아내를 극진히 두호하고 방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팽개의 발설로 아사녀에게 그런 사연을 떡먹듯이 일러듣기였고 당일도 또 조무래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여시 공포를 하였다. 우두머리 제자들이라야 장달, 읍보, 작지를 빼어놓고는 팽개와 싹불뿐이요. 그 중에도 우두머리 가는 팽개에 처단하는 일이니 어느 니 하나 감히 반대들을 못하였다. 나는 그런 고약하고 흉측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바에야 밤낮으로 파수보는 사람 하나둘은 있기도 있어야만 할 일이었다. 스승의 뼈가 아직 썩지를 않고 아사달이 서라벌에 눈이 등잔같이 살아있거늘 이런 변괴가 또 어디 있단 말이오. 아무리 말세가 되었기로 그런 인륜도 모르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는 죽여도 죄가 남을 놈들이 어디 있단 말이오. 팽개가 눈물과 소리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며
한바탕 늘어놓을째 어린 제자들 중에는 덩달아 눈물을 흘리고 작지의 소행에 이를 갈아붙이는 이도 있었다. 아사녀도 팽개와 싹부리가 인제 노박이로 와 있다는 말에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그날 밤에 작지가 팽개와 싹불에게 얻어맞으면서 끝까지 발악을 하던 말을 아사녀가 아니 들은 것도 아니었다. 어찌하면 그놈이다 하는 의심이 그의 놀란 가슴을 다시 두근거리게 하지만은 뒤미쳐 아니다. 그이는 그럴 리가 아니다. 만 사람을 다 못 믿어도 그이만은 믿어도 좋다. 이날 이때까지 팽개의 행동을 되삼고 곱살마 보아도 그런 사색조차 챈 일이 없다. 다른 제자들은 입정도 마구잡이요 음담패설을 함부로 늘어놓는다. 저기 염량이 있는 위인도 입으로는 딴청을 부려도 자기를 보는 그 눈에는 음탕한 빛을 감추지 못한다. 그중 점잖다는 장달이 그러하였고 살살 웃음으로 발라맞추는 웃보가 그러하였다. 더구나 없는 정도 있는 듯이 척척 분일고 추근추근하게 수작을 붙여보려고 곱들이 끼이었다. 그러나 팽개는 언제든지 제 할 말만 하면 그만이요. 한번 자기를 바로 보는 눈길조차 보지 못하였다. 지그시 아래로 내려감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보았지 다른 제자들처럼 낯이 간지럽도록 맞대해 바라보는 법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심정을 가졌다고 생각만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어 미안한 일이다. 은혜를 모르는 일이다. 하늘이 무서운 일이다. 작지가 악풀이로 휘동대동 함부로 팽개를 먹어댄데 지나지 않는다. 그이가 그럴 리야. 그 어른이 그럴 리야. 속으로 내고 또 내며 아사녀는 여러 번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작지에게 워낙 혼이 몹시 난터라 아무리 팽개를 믿지만은 밤이 되면 방문을 꼭꼭 닫아거는 것을 아사녀는 잊지 않았다. 인제 그는 아사달이 돌아오기를 그리 몹시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지도 않는 남편을 까닭없이 오려니 달뜬 생각을 하였다가 그런 몹쓸 변을 당하지 않았는가. 애달픈 그리운 정이 드는 것도 인제 이에 쓴물이 난다. 정말 아사달이 왔다 해도 밤에는 만나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맹세하였다. 그런 끔찍한 일이 골똘한 저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이야 아사달이 꿈에도 모를 노릇이로되 어쩐지 요새 와서는 남편이 야속하고 무심한 것만 같다. 아무리 부여와 서라벌이 멀다 한들 어찌 편지 한 장이 없을까? 3년이나 길고 긴 동안에 설마 인편 한 번을 못 얻을까? 서라벌에는 아름다운 여편네도 많다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사녀는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믿고 믿는 남편이지만 혹시나 하는 터무니없는 공상이 독사와 같이 그 부드러운 창자를 물어뜯었다. 팽개와 싹부리가 사랑에 와서 지킨 지도 어느덧 달포가 넘었다. 아사녀의 어린 짐작이 그대로 들어맞아 싹불은 덜어 안에 드나들었지만 팽개는 이렇다 할 볼일이 없고는 결코 아내를 들어오지 않았다. 아사녀가 정 심심하면 도리어 사랑으로 놀러를 나갈 지경이었다. 하루는 싹부리가 안에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아주머니, 난 오늘 서라볼 소식을 들었어요. 무드무미하게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76. 네? 서라볼 소식을 듣다니요? 아사녀는 제 귀를 의심하는 듯이 채쳐 물었다. 오늘 아침결에 서라볼에서 온 사람을 만났지요. 그래, 아사달님이 잘 있대요? 하고 아사녀가
무릎을 세워 손으로 턱을 고이고 맹맥히 싹불의 입을 바라본다. 잘 있기는 있답디다마는. 싹불은 아사녀의 눈길이 부신 듯이 얼굴을 외우시며 어물어물한다. 있기는 잘 있는데 혹은 무슨 일이? 아사녀는 눈이 동그래진다. 아주머니 들으시기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하고 싹불은 또 말끝을 흐리마리해버린다. 좋으나 나쁘나 적실한 소식만 들어도 얼만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에 서라보를 떠나온 사람이요.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보고 왔다니까 소식이야 적실하지요만 별로 신통치를 않아서. 싹불은 제 말도 다 하기 전부터 장이 언짢은 듯이 눈살을 잔뜩 찌푸려 보인다. 대관절 아사달님께 무슨 병거나 생겼대요? 어서 말씀을 좀 하서요. 하고 아사녀는 날아나갈 듯이 주저앉는다. 바른 대로 말씀을 하면 아주머님께서 상심만 하실 게고 어떡하나. 애당초에 말을 끄집어내지 말걸. 방정맞게 입이 가벼워서. 싹불은 매우 난처한 듯이 스스로 개탄하고 스스로 꾸짖는다. 아사녀는 갈수록 초조해졌다. 무슨 소식이길래 저렇게 말하기가 거북할까? 뜻밖의 불행과 병개가 겹겹이 닥치는 내 팔자이거니 남편의 신상인들 좋은 일이 있을 리 있으랴. 무소식이 호소식으로 불길한 소식이라면 차라리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나을지 모르되 한번 허들을 듣고서야 뒤끝이 궁금하여 또 견딜 수 없었다. 아무리 언짢은 소식이라도 들려주세요. 이 위에 더 큰 불행과 슬픔이 있다 해도 나는 조금도 겁을 내지 않을 테니까요. 아사녀의 목소리는 벌써 울멍울멍해졌다. 차마 아주머니께는 알리기 어려운 소식인데. 하고 싹불은 제 머리를 짚는다. 대관절 탑은 어떻게 되었답니까? 탑이고 뭐이고 탑보담 더 큰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탑 공사도 벌써 끝이 났을 텐데 입대에 미룩미룩하고 있답니다. 탑보담 더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원을 하던 대공도 아직 못 이루고. 대공을 이루기는커녕 까딱하면 기워허지가 될 모양이랍니다. 네. 아사녀는 거의 외마디 소리를 쳤다. 그 참아하지 못할 이별을 한 것도 자기가 이 악착한 고생을 하는 것도 오직 대공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 탑 쌓는 일조차 허사라면 아사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착실하고 얌전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이야. 싹불은 딱하다는 듯이 고개를 빠뜨리고도 슬쩍슬쩍 아사녀의 기색을 곁눈질하며 괴탄을 한다. 아사달님이 사람이 변하다니요? 갈수록 심상치 않은 저편의 말에 아사녀의 가슴엔 무엇이 와지끈 부서지는 듯하다. 그렇게도 아주머니와 금술이 좋던 그 사람이 변심이 될 줄이야. 변심이 아니라 무여 환장이라니까요. 싹불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와 같이 아사녀의 가슴을 에어내었다. 우리도 처음에는 서라벌에서 온 사람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여무진 사람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고지 듣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인즉 바로 불국사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눈이라도 빼어놓겠다고 다짐까지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올 때에 아사다를 보고 내가 지금 부여로 가는 길이니 가신이라도 있거든 전해주마고 부탁까지 하였는데 편지 한 장을 붙이지 않더라니 그것만 보아도 아사다리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냐고요. 젊은 아내가 빈 방을 지키며 남편 돌아오기만을 고대고대를 하는데 저는 그래 한다 하는 신라 귀인의 집에 장가를 들어 거들어거리다니 그런 고약한 인사가 어디 있느냐고 노발대발을 하잖겠습니까? 설마 장가를 들었을까? 그래도 남편을 어디까지 믿는 아사녀였다. 싹불은 비웃듯이 설마 장가가 다 뭐예요? 벌써 자식까지 낳았다는데. 벌써 자식까지? 아사녀는 부르짖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77. 팽개는 사랑방에 번듯이 누워서 눈을 껌벅껌벅하며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가 싹부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앉는다. 어떻게 되었나? 싹부리가 제 자리도 잡기 전에 황황히 물었다. 어떻게 되긴 그야 여부 없지. 하고 싹불은 싱글싱글 웃는다. 그래, 아무 의심도 않고 자네 말을 꼭 믿는 듯 하던가? 믿는 듯 하기만 해. 내님의 말솜씨가 어떠마한데 제가 안 넘어가고 백이나? 어휴, 장하다. 장하다 뿐이냐? 세상에 날고 기는 놈도 내님의 능청에 안속을 장사가 없거든. 고까지 계집애의 여린 속 좀 뒤흔들어 놓기야 여반장이지. 하고 싹불은 의기양양하게 뽐낸다. 그래, 자네 말만 들을만 하고 있고 아사녀는 아무 말도 않던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자리에 그냥 고꾸라진걸? 그 자리에 고꾸라지답게? 아사다리가 자식을 낳았다니까 대번에 폭 고꾸라지고 말대. 자식까지 낳았다는 건 너무 과한데? 장가만 들었다니까 어디 믿던가? 그래, 얼른 자식까지 낳은 걸 보고 온 사람이 있다고 꾸며댔지. 원수의 놈 능청맞게 자식까지 낳았다는 건 어떻게 생각이 났더람? 하고 팽개는 무릎을 탁 친다. 나는 말을 들여대자면 개까지 가기는 가야 될 거야. 자네 시키는 대로 계집만 얻었다면 기연가 미연가 하지만 자식을 낳았다고 해야 아주 콱 믿는 것이거든. 아사다리 그놈도 객지에서 3년이나 뒹굴었으니 그 흔한 서라벌 계집에 어느 눈먼 년 한 년 안 걸릴 리 없지만도 자식까지 낳았다는 건 생판 거짓말 같지 않을까? 원 이 사람 보게? 아니 그러면 귀인댁에 장가 들었다는 건 고지 들리겠나? 시골뚜기 석수장이 따위에게 어느 귀인댁 따님이 미쳤다고 거들떠나 볼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기도 하지. 아무러나 아사녀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기만 하면 고만이니까.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 기절급사를 하였다는 밖에. 그래, 고꾸라진 걸 어떡하고 나왔나? 또 음축맞게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껴안아 일으키고 수선을 피웠겠구나. 팽개는 능글능글 웃으며 농담 비슷하게 말은 하나마 그 눈에는 쌍심지가 선듯 하였다. 그야말로 삼십리 강짤세. 누가 눈독을 들인 개라고 내가 손가락인들 되겠나? 그러면 뒷수세는 어떻게 했단 말인가?
뒷수센지 앞수센지 아주 학지를 떼었네. 누가 뒤에서 세찬 발길로 냅다 지르기나 한 듯이 콧방아를 찍고 복 엎어지며 숨도 쉬지 않네구려. 그대로 기색이나 될 줄 알고 아주 쩔쩔매었네. 급한 마음으로는 잡아 일으키고도 싶었지만 자네 강자가 무서우니 손도 댈 수 없고, 그 좋은 계제에 자네 같은 계잘량이가 손을 안 대고 배겨? 하고 팽개는 눈을 흡뜨다시피 하고 싹불을 노려본다. 맙시사, 왜 또 작지놈의 신세가 되게? 한 번 웃고 싹불은 개가 제 주인을 쳐다보듯 팽개의 눈치를 살피고 나서 그래, 할 수 있던가? 손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뒤젖힘을 잔뜩 하고 입만 아사녀 귀에다 대고 조혼 부르듯 불렀지. 싹불은 두 손은 비끄러맨 듯이 엉덩이에 붙이고 입이 거의 방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여 그때 신용을 해보였다. 팽개도 의심을 풀고 껄껄 웃었다. 싹불은 팽개가 웃는 바람에 더욱 신이 나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이럽시오? 제발 정신을 좀 차립시오.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한동안 비대발가를 하다시피 하니까 그제야 엎떠진 채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는 그 꾀꼬리 같은 고운 목소리가 들려오겠지. 그러더니 바시시 몸을 일으키는데 그 상기된 얼굴은 발그스름하게 도합빛이 돌고 어떻게 예쁜지 송두리째 아삭아삭 깨물어 먹고 싶으대. 옛끼 흉측하게 남은 중내사내 하는 판인데 누가 중내사내하게 만들었기에 이번 일엔 상금이 후회야 되네. 성사가 된다면야 주다뿐이냐? 속기는 아주 정말 없이 속았느니 몸을 일으키는 길로 뒤도 아니 돌아보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탁 닫아버리네. 아사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헛일인 줄 안 다음에야 자네 품속으로 기어들 것은 뻔한 노릇 아닌가? 78. 그 이튿날 한낮이 겨워도 아사녀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아침밥을 지으러 물동이를 이고 나갈 때면 의례 사랑방을 갸웃이 디밀어 보고 방긋 웃으며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을 뿐인가 팽개와 싹부리가 번차례로 안을 기웃기웃 엿보았으나 아사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어째 일어나지를 않을까? 팽개가 싹불을 보고 걱정을 한다. 아사달 놈이 자식을 낳았다는 바람에 무척 속이 상한 게로군. 그것 보게 내 님이 구변이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재주를 가졌단 말이오. 하고 싹불은 맹숭맹숭한 턱을 쓰다듬으며 거드럭거린다. 또 제 자랑인가? 너무 구변이 좋아서 아주 죽을 작정을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큰일인데 그쯤 되어야 아사달 놈을 잡아먹고 싶을 것 아닌가? 웬만하고 마음이 돌아서야지 너무 애절을 하는 것도 도리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원 그 사람 다심도 하네. 계집이란 한번 돌아지면 고만이지 방해가 무슨 방해란 말인가? 계집의 독한 마음에 자결이나 해버리면 그야말로 10년 공부 아미타불 아닌가? 죽기를 그렇게 간대로 죽어 몇 번 쪽쪽 울고 제 손으로 제 가슴이나 두다리다가 말겠지. 그 기틀을 자네가 잃지 말고 슬슬 녹여내어야 되는 법이거든. 하고 싹불은 팽개를 보며 눈을 끔쩍끔쩍 해보인다.
괜히 섣불리 서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게 한동안 뜸을 들여야 하고 펭계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다가 아무튼 계집의 질투란 무서운 거야. 아사녀같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계집도 제 사내가 외도를 했단 말에 그렇게 치를 떠니 인제야 알았나? 우리 단둘이 얘기지만 실상 이번 께도 내 옆편네가 가르쳐준 것이나 진배 없네. 그러면 아주머니께서도 그 켜속을 아신단 말인가? 원 그 사람 그 왈패가 알아보게 큰일 나게. 스승의 따님이 홀로 있는데 무 제자놈들이 덤비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한들 극진히 보호해야 한다고 그럴싸하게 꾸며대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왈패가 어디 고지를 듣는가? 앞다 성인군자 또 나셨네. 그래 당신이 아무 다른 마음 없이 아사녀를 보호만 하겠소? 그야 말짝으로 괭이에게 반찬가게를 보라는 격이지. 그래서 부부간에 대판 싸움까지 하였다네. 그 아주머니 눈이 무섭지 무서워. 벌써 자네 속을 회경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아시네 그려. 아사녀 그년도 몇십 년이지. 제 서방이 벌써 3년째 안 올 때는 벌써 알아볼 조지. 빈방만 지키고 있으면 뭘 한다고 말인고. 연렵이나 하나 얻어 걸릴 줄 알고 냉큼 적당한 자리에 개가 나갈 게지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듣고 보니 따는 아사달 놈이 3년 템이나 계집 없이 얼무적 거릴 리도 없겠고 아사녀도 제 사내가 딴 계집을 얻었단 말만 들으면 피장파장으로 노란할 것도 같단 말이거든. 어규 용해라. 나는 그 꽤 많은 그래도 자네가 지어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주머니 꾀란 말이지. 슬쩍 지나가는 말이라도 얼른 듣고 터득해내는 것이 더욱 용하지 않은가? 성사가 되어도 걱정은 걱정인데 아주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아사녀 마음이 내한테로만 쏠린다면야 그까지 계집 10명을 버린들 아까울 거야 있겠나? 그것도 아사녀에게서 미끄러진 바람에 화풀이로 얻은 것이니. 하고 펭계는 한숨을 휘 내쉬었다. 실상 아사달과 경쟁을 하다가 무참히 패한 펭계는 꽃거리로 달뜬 마음을 달리었었다. 지금 같이 사는 계집은 그때에 얻은 것으로 어엿한 장가처도 아니지만 아사녀에게로 골똘히 쏟아진 마음 때문에 다른 좋은 자리가 바이 없지도 않았으되 입대까지 그럭저럭 지나온 것이었다. 그 아주머니가 어떠신데 자네가 함부로 내버렸다가는 큰 코 다치리. 요새도 자네는 하루가 멀다고 번을 들지 않는가? 어떡하나 이 일이 되기 전에야 제 비위도 맞춰줘야지. 잠깐 다녀오는 것이지만 이틀밤만 걸러도 마구 강짜를 부리니. 누구 계집은 안 그런 줄 아나? 그러기에 계집 둘 가진 놈의 장자는 호랑이도 먹지를 않는다는 밖에. 정작 둘이나 되고 그러면 좋기나 하게. 그야 떼어놓은 당상이지. 사람 놀리지 말고 아사녀에게 좀 들어가 보게. 79. 펭계의 안에 들어가 보란 말에 싹불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다. 나는 싫으. 인제는 자네가 어쩌든지 하게. 나는 그 우는 꼴을 다시 보기 싫으. 누구는 그 우는 꼴이 보기 좋다던가? 자네가 꾸며놓은 일이니 자네가 들어가 보게나. 자네는 장래 실속이나 바라지만 내야 무슨 까닭인가?
그 말끄러미 바라보는 눈길과 딱 마주치면 아주 아찔이야. 까닭 없이 가슴이 뻑적지근해지고. 싹불은 연상 고개를 흔든다. 이제 쌀 단말 보낸 것이 적어서 그러나? 지금 와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면 어떡한단 말인가? 그 고개를 배틀고 앉은 꼴은 차마 볼 수가 있어야지. 하고 싹불은 그 밀룽밀룽한 눈두덩을 잔뜩 찌푸린다. 두 짝패는 한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필경엔 둘이 다 같이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팽개와 싹불은 아사녀의 방문 앞까지 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싹불이가 먼저 불러보았다. 방 안에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대꾸가 없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고 싹불은 넌지시 방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고리가 안으로 걸린 듯 하였다. 싹불은 팽개를 돌아보고 눈을 두리번 하며 가만히 속살거렸다. 문까지 꼭꼭 닫아 걸었는데 또 좀 불러보게. 잠이 든지도 모르니. 팽개는 싹불을 재촉하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문고리를 좀 벗겨주세요. 싹불은 또다시 외쳤다. 방 안에서 뒤쳐눕는 기척이 나며 나가주세요. 제가 몸이 아파서. 모기만한 소리가 들려왔다. 편찮으시고 왼종일 아무것도 자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편찮으실수록 곱기를 하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이번에는 팽개가 자상스럽게 타일렀다. 오라버니세요? 방 안에서도 팽개의 목청을 알아듣고 반색을 하는 모양이었다. 됐네, 됐네. 자네 목소리를 듣고 저렇게 반길 때는. 싹불은 눈을 깔아맺히며 팽개를 보고 수근거렸다. 팽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싹불을 쿡쿡 지어지르고 나서 네, 뱅개도 왔습니다. 문을 잠깐 열어주십시오. 방 안에서는 이윽히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럼 조금 있다 들어오십시오. 방을 좀 치워야. 방이야 치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잠깐 배웠기만 하면 고만이니까요. 그대로 누우셔도 좋습니다. 별일 없으신 신간만 배우면 고만입니다. 팽개의 말씨에는 정이 뚝뚝 떨어졌다. 어떡하나? 방 안에서는 난처한 듯이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러시다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고리를 벗기는 소리가 났다. 팽개가 앞서고 싹부리가 뒤따라 들어오는데 아사녀는 기신 없는 몸을 끌다시피 하여 벽에 쓰러진 듯이 기대고 이불 자락으로 미처 벗선도 못 쉬는 발을 가렸다. 어찌하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여의었을까? 철색진 두 볼은 후벼 파간 듯이 말라붙었고 그 어여쁜 눈시울은 퉁퉁이 부어올랐다. 볼록하던 가슴 언저리가 눈에 뜨이리만큼 가라앉았는데 수만 번 들이쉬고 내어 쉬는 것도 무척 힘이 드는 듯 어깨가 들먹들먹한다. 팽개와 싹부리도 차마 바로 보지를 못하였다.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신지 우선 약을 지어와야겠는데. 팽개는 눈을 떨어뜨려 방바닥만 내려다보며 딱한 듯이 물었다. 약 안 먹어도 차차 낫겠지요.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렇듯 얼굴이 틀리신 걸 보면 여간 중병이 아니신데 약을 안 잡수셔야 될 말입니까? 약을 먹는다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하고 아사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이 싹불에게 들어 알았습니다마는 아사다리가 괘씸이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상심을 하시면 몸이 부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위로한다는 팽개의 말이 도리어 아사녀의 속을 점점이 에워내는 것 같았다. 죽어도 아깝지 않을 목숨인데 몸이 좀 축나는 거야. 아사녀는 호 한숨을 내쉬었다. 80. 그 이튿날부터 아사녀는 몸져 눕고 기둥조차 못하게 되었다. 머리는 쪼개는 듯 몸은 불덩이같이 달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리었다. 그의 마음의 병은 마침내 몸의 병을 이루고 만 것이다. 잠이나 들었으면 그 몹쓸 고통을 잊으련만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오라는 잠은 아니오고 갖가지 무서운 환영이 그를 사로잡고 괴롭게 굴었다. 기껏 잠을 이룬 데야 이내 가위가 눌리고 정체 모를 어마어마한 괴물이 가슴이 으서지도록 그를 찍어 눌렀다. 하고 비명을 치는 소리가 분명히 제 귀에도 들리건만 얼른 잠이 깨지 않아서 무한 애를 켠다. 그 괴물은 어느 때는 징글징글한 작지의 모양도 되어 보이고 어느 때는 욱보, 장달, 싹불의 낯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이 네 사람 얼굴 외에 난생 처음 보는 괴기한 탈들을 뒤집어 쓴 무리들이 때를 지어 달겨들기도 하였다. 간신히 그 지긋지긋한 잠을 깨고 나면 처음에는 천장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방바닥도 보이고 이것이 우리 집이거니 이것이 내 방이거니 생각함에 겨우 안심의 숨길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다. 뒤미쳐 그의 핑핑 내어돌리는 시선에는 더 진절이 나고 악착한 헛것이 보이었다. 뒷밑머리를 총총 따은 아름다운 서라벌 계집을 끼고 아사달이 현연히 내닫는다. 그 아름다운 눈매는 그 계집을 살가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들여다본다. 그 연연한 입술엔 행복에 가득 찬 웃음을 웃고 있다. 그의 팔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 계집의 허리에 감긴다. 무슨 그럴 리야. 무슨 그럴 리야. 아사녀는 내고 또 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제 눈시울 속속들이 들어박힌 듯한 그 헛것은 더욱 또렷또렷하게 생생하게 살아온다. 아사다리가 아이놈을 가둥질 쳐주는 광경까지 보인다. 아이놈의 상판은 쥐새끼같이 작고 가무잡잡한 것이 볼품이 없었으나 그 숨많은 머리가 다팔다팔하며 조아라고 깔깔거리는데 그걸 보고 그 계집과 아사다리가 입이 벌어져서 찢어지도록 웃어댄다. 나는 이 고생을 하는데. 아사녀는 그만 새삼스럽게 설움이 북받치고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는 듯 하였다. 처음 싹불에게 아사다리가 딴 계집을 얻어 자식까지 낳았다는 소문을 들을 때 아사녀는 앞뒤를 생각할 나이도 없이 벼락이 내리치는 것처럼 정신이 아뜩하고 말았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해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되는 대로 쓰러져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쳐 나갈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 육친이라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여의는 큰 슬픔을 지그시 견딘 것도 모래알을 씹는 듯한 길고 긴 3년의 날짜를 보낸 것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해참한 변을 겪은 것도 누구를 위함이었던가, 무엇을 바람이었던가. 지금 당장 당하는 처지가 쓸쓸하면 쓸쓸할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지긋지긋하면 지긋지긋할수록 아사다를 만나는 날의 기쁨이 크고 더 알뜰하고 더 깨가 쏟아질 것이 아니었던가. 지금은 캄캄한 어둠이 저를 겹겹이 애둘렀지만 내일이면 찬란한 햇발이 저를 맞으리라.
당장 걷는 이 길은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모레면 꽃밭 속으로 포근포근한 잔디를 밟게 되리라. 아무리 슬픈 가운데도 아무리 억색한 가운데도 아사녀의 앞에는 언제든지 희망의 오색 영롱한 무지개가 뻗쳐 있던 것이다. 작지의 변을 죽을 애를 쓰고 모면을 하고 남에 그 달뜨는 정은 얼마쯤 움츠러들었지만 기다리지 않는 척하고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다. 웬걸 올라고? 하며 마음을 단속하면서도 실상인즉 무망 중에 쑥 들어닥치면 더욱 반가울 것을 미리 장만을 해두려는 것이다. 아직 공사 끝날 날이 멀고 말고 스스로 조비비는 듯한 마음을 타이르고 꾸짖었지만 이 보름 안으로야, 이달 금음 안으로야 하고 전보담 날짜만 멀리 잡아보았었다. 가깝게 잡은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심상하였지만 멀리 잡은 날짜도 맞지 않는 데는 화증이 절로 났다. 혹시나 하는 검은 구름장이 그 빛나는 희망의 무지개를 가끔 흐리게 시작하기는 이때부터였다.